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정신과학회 회장을 맡게 된 명지대학교 임성빈 교수입니다. 지금 제 말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정신과학학회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만약 학자를 하나 빼고 정신과학회 이렇게 하면은 정신병 환자들 고치는 의사들 모임이 됩니다. 가끔 그런 오해를 안 받는 것도 아니지만 사실 정신과학이라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굉장히 생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정신과학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관에 있는 목적을 한번 읽어보면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바탕으로 서양의 기계론적 과학관에서 벗어나 동양의 전체론적 과학관을 재조명하고 현대화하여 기존의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였던 다양한 정신현상 및 자연현상들을 규명하고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신과학기술을 개발하며 인간의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개발하여 이를 인류 사회에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과학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본래 그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한 이래 그리스 때까지만 하여도 학문은 무척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과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피타고라스, 아리스토텔레스 또는 소크라테스 그러고 보니까 전부 숫자 돌림이군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학문이 자유롭게 발전하면서 그 당시에는 종교나 그러니까 신이나 영혼이나 과학이 서로 아무런 상충 없이 잘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면서부터 이제 모든 학문은 종교에 예속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예술도 마찬가지로 종교를 미화하기 위해서만 존립할 수 있었고 그 자체의 발전은 거의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시대를 우리가 중세 암흑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오랜 그 터널을 지나서 근대 와서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 개혁이라든지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제 그때부터 과학에도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목적을 읽으면서 서양의 기계론적 과학관이다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 아마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데카르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때까지 종교를 미화하기 위해서만 존립했던 과학을 독립시켜서 완전히 그 새로운 과학관을 정립하게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보통 기계론적 과학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계론적 과학관은 두 가지 말로 크게 대변이 되는데 그 하나가 객관성이고 또 하나가 재현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가 관찰해도 똑같은 결과를 가져와야 되고 항상 언제나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 소위 그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과학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과학에서 종교가 완전히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신과 영혼의 문제는 완전히 배제되고 물질만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오게 되는데 최근에 와서 이 과학이라는 것이 정신과 영혼을 떠나서 많은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카프라 박사입니다. 그분은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물리학에 발전하면서 소립자 물리학까지 가자 소립자 세계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역행을 한다든지 또는 시간이 정지한다든지 또는 물질이 물질로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라 파동과 이중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물질과 파동 상태를 진동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현대 물리학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벽을 깬 것이 서양의 물리학자들이 아닌 그러니까 중국계나 일본계 물리학자들이 그 벽을 깨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백인들은 흑인은 물론이고 이 저희들 같은 황색인종, 그러니까 소위 유색인종에 대해서 상당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자기들 그 우월한 백인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어떻게 유색인종들이 해결할 수 있었는가, 여기에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소위 동양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프라 박사는 인도의 요가라든지 명상, 또는 중국의 도교, 또는 일본의 선,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현대 물리학적인 발견이 옛날의 동양 사상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1974년 그 The Tao of Physics, 우리말로 하면은 물리학의 도라고 정도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책을 발간하게 되는데,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도 현대 물리학과 동양 사상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되었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현대 물리학적인 발견이 얼마나 동양 사상과 잘 일치되는지, 그리고 동양 사람들은 옛날로부터 그런 생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넘지 못했던 벽을 쉽게 깬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고, 이때부터 서양에서는 소위 그 뉴 에이지 사이언스가 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뉴 에이지 사이언스라는 것은 아까 그 정신과학의 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기계론적 과학관에서 벗어나 전체론적 과학관을 가지자 하는 그런 운동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그 뉴 에이지 사이언스가 1980년대, 90년대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1994년에 한국정신과학학회가 창립되게 됩니다. 아까 그 제목에서 제가 잠깐 그 정신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 학회를 창립하면서 이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뉴에이지 사이언스를 그대로 번역하자면 아마 신과학 정도라고 번역하는 게 가장 적합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새로 등장했으니까 신과학인데 또 얼마간 기간이 지나면은 또 신과학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더 이상. 그래서 신과학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한때는 기과학이다 이런 명칭을 쓰는 게 어떠냐 그런 제안도 나왔는데, 왜냐하면은 그 기존의 과학과 저희들이 하는 이런 새로운 과학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기를 우리 신과학에서는 상당히 중요시한다,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과학이라고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도 있었는데, 그 기라는 용어는 아직도 상당히 사회 일각에서는 저항감을 가지는,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이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것도 적합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다 못해 저희들이 정신과학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데, 이 정신과학은 저희들이 정신육체할 때의 정신과 뭐 아주 동떨어진 건 아닙니다만 꼭 일치하는 단어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뒤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정기신, 그러니까 정기신이라는 것은 육체와 기와 정신, 영혼을 나타내는 단어, 용어인데, 그것의 줄임말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영어로 그 학회명을 지을 때도 이것을 무슨 정신을 나타내는 멘탈이니 이렇게 번역을 못하고 코리안 소사이어티 오브 정신 사이언스에서 그 정신이라는 것을 그대로 알파벳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과학에서는 기존의 과학이 물질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여기에 영혼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기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시켜서 결국은 인간과 자연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기존의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였던 다양한 정신현상이라든지 자연현상들을 규명하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과학은 자연을 심하게 파괴하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과학이었습니다마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신과학 기술을 개발하고 인간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여 이를 인류 사회에 적용하기 위한 과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그대, 여자보다 여자를 더 사랑하는 TV, 아름다운 방송 미 TV.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존의 과학과 정신과학을 구별짓는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인 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끔 요새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면은 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기공사를 불러다가 뭐 멀리 있는 사람을 쓰러뜨려 보라든지 또는 무슨 상자 속에 뭘 넣고 맞춰보라든지 하면서 뭐 맞춘다 못 맞춘다 이게 사기다 아니다 그런 얘기들을 흔히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는 제 일상생활 속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막히다는 말 쓰죠? 기가 막히는 게 기 막힌 겁니다. 기가 빠졌다. 또 기절한다. 기절이 뭡니까? 기가 끊어지면 기절입니다. 생기가 돈다. 기가 살아있으면 생기예요. 그게 전부 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흔히 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특이한 재주를 부리는 뭐 그런 것들을 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그 기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동양에서는 어떻게 정의가 되고 있냐면은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모든 것, 유무형의 모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체가 있는 것 없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칠판, 의자일 수도 있고 또는 에너지 전파 이런 것처럼 형체가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이 다 기다.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기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협의의 의미로 얘기할 때는 보통 이 형체가 없는 것을 기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공기, 전기, 자기 뭐 이런 식으로 주로 형체가 없는 것을 주로 얘기합니다만은 사실은 형체가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서로 같은 것이죠. 같다는 것을 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인정을 못해 왔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아인슈타인이라는 20세기 최고의 천재라는 분이 E 이퀄 MC 자승이라는 이 식을 발표함으로써 이 물질이 에너지가 되고 또 반대로 에너지가 물질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후로 이것이 유무형이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은 이제 물리학적으로 입증이 됐다고도 볼 수 있죠. E 이퀄 MC 자승이라는 식은 화면을 보시면은 본래 아인슈타인이 발표했던 것은 요 윗부분에 해당되는 거지만은 그 로렌츠라는 분이 밑에 그 분모를 더해가지고 식을 다시 만들었는데 이 식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 V가 광속에 가까워지면은 에너지가 무한대가 됩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도가 광속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에너지는 무한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광속을 초과할 수가 없다. 우리 지금 사는 세계에서는 광속을 초과하는 속도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다음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왼쪽에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그 그래프인데 이 오른쪽 밑에 또 하나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것은 속도가 광속을 넘는 속도의 영역인데 에너지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말씀하신 것은 광속보다 높은 속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광속보다 낮은 속도에서 광속보다 높은 속도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광속보다 낮은 세계가 따로 있고 광속보다 높은 세계가 따로 있다. 그래서 이쪽 이제 광속보다 높은 세계, 이 세계는 뭐 기의 세계라든지 또는 영혼의 세계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에너지가 물질화되고 물질이 에너지화되는 이런 현상들은 물리학에서는 상당히 힘든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물리적으로 에너지를 물질화한 예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물질을 에너지화하는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위 원자력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 에너지가 물질이 되고 물질이 에너지가 되는 현상은 이 생명체에서는 얼마든지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광합성이라는 현상은 저희들이 그 식물이 태양광선을 받아가지고 물질을 만들고 그러면 저희 인간이나 또는 다른 동물들은 그 식물을 섭취함으로써 거기서 그 물질을 소화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에너지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계에서는 얼마든지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일본의 이노마타 슈지 박사는 그보다 훨씬 더 진전된 그 발표를 했는데 이 그림을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그 밑에 있는 부분이 조금 전에 보신 아인슈타인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은 물질이 에너지화 될 수 있고 에너지가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분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물질과 의식 또는 생각이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물질을 낳을 수도 있고 또는 에너지와 생각도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이 에너지를 낳고 에너지가 생각을 만들 수도 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에너지가 든다는 것은 아마 저희들도 다 인정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과연 생각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는 물질을 만들 수 있는지 이것은 나중에 이제 뒤에 설명하는 그 창조론 또는 창조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설명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불경 중에 불경을 가장 압축해 놓았다는 불교의 교리를 가장 잘 압축해 놓았다는 그 반야경 이제 정식으로 형식 명칭은 마하반야 바라밀타 신경인데 거기 보면은 핵심되는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 시간 관계상 다는 안 쓰겠습니다만은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 다음에 수상행식 역부여시 하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색불이공 공불이색, 여기서 색이라는 것은 물질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공이라는 것은 에너지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비어있지만 없는 것은 아닌 것.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개념으로 말하자면 이제 에너지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물질은 에너지와 다르지 않고, 공불이색, 에너지는 물질과 다르지 않고, 색즉 시공, 색이 즉 공이요. 그러니까 물질이 곧 에너지요, 에너지가 곧 물질이다. 이제 그런 뜻이죠. 여기까지는 저희들도 잘할 때 학교에서 그 아인슈타인의 법칙을 배웠기 때문에 이해를 했는데 이 다음 구절은 제가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수상행식이라는 게 이게 받아들이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하거나 뭐 아는 것, 뭐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역부여시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제가 그 이노마타 슈지 박사의 저 논문을 보면서 번뜩 생각이 든 것이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그 이분의 주장과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생각하거나 행동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거나 이런 것들이 물질과 에너지와 다르지 않다. 역시 다르지 않다. 이미 부처님께서는 그 수천 년 전에 이런 데 대한 깊은 이해가 계셨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생소해 보이지만은 우리 선조들은 아주 여기 굉장히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우리 이율곡 선생님께서는 이기이원론을 주장하시고 또 퇴계 선생님께서는 또는 화당 선생님께서는 이기이론론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200년 전에 실학자 최한계 선생님은 기학이라는 책을 발간하셨는데요. 여기서는 기가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기이론론이 하는 것은 이원 또는 이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기라는 것이 지금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주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그
이 기가 작용하는 원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고, 그리고 자석은 같은 것끼리는 밀고 다른 것끼리는 당기고,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이입니다. 그래서 이기 이원이라는 것은 기가 있고 이가 있다. 이기 이론은 기가 정해지면은 그 작용하는 원리도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기는 같은 것이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표현의 차이지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오래전부터 동양에서는 이 이라든지 기라는 것이 학문의 주제가 되어왔다. 그리고 이 이기론은 결국은 이것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의 원리를 연구하는, 그러니까 물리학이라고 그럴까 우주학이라고 그럴까 그런 학문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그냥 밥 벌어 먹고 살기 바쁜 것들, 그냥 그런 것들을 배우는데 급급하지만, 과거의 학문이라는 것은 적어도 우주의 원리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학문이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최한계 선생님의 기학이라는 이런 것들은 이 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때까지 이기론에다가 그 당시 막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현대 문명, 현대 과학의 지식을 합쳐서 만든 책인데 지금 읽어도 상당히 놀라운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최한계 선생님은 지금까지는 별로 각광을 받지 못했는데 최근에 와서 이분의 학문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저서도 아마 1000여 권이 있다고 그러는데 최근 그 중에 몇 권은 번역이 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그 기초가 되는 원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자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자가 이제 이 물질의 이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원자의 크기는 저희들이 대개 한 10의 마이너스 13승 정도의 원자핵의 크기는 13승 정도인데요. 저희들이 보통 원자의 크기라고 그러면은 이 제일 바깥에도 도는 전자가 도는 궤도를 원자의 크기로 봅니다. 이것은 10의 마이너스 8승 정도가 됩니다. 욕심이 굉장히 많은 거죠. 실제로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요것밖에 안 되는데, 그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그것의 길이로 봐서, 그러니까 직경으로 봐서 10만 배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면적으로 보면은 이게 10만 곱하기 10만이 되니까요. 10만 곱하기 10만의 이제 자승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100억이죠. 이게 면적으로 따지면은 실제로 100억이라는 공간을 차지하면서 거기서 하나라는 것이 원자,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범위가 되는 거죠. 이걸 부피로 따지면은 이게 10만의 3승이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00조가 됩니까? 공간으로 따지면은 1이라는 놈이 존재하기 위해서 1000조라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또는 여기 있는 칠판이나 또는 테이블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텔레비전이나 굉장히 단단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걸 이루고 있는 물질의 기본 입자인 원자는 1000조가 공간이고 거기에 1, 2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허공입니다, 허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알고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허망한 것이다. 그런 거고요. 이제 이 원자핵을 또 좀 더 이제 분해를 해보면은 나중에 이제 솔입자가 되는데, 이제 제일 기본이 이제 쿼크라는 입자가 되는데요. 이 쿼크의 세계를 가면은 아주 그 여러 가지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 쿼크를 더 작은 입자로 분해를 하려다 보면은 이게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쪼개려고 보면은 이걸 끄집어내면 이게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 입자를 추출하려고 그러면 이 입자가 요 속에 들어와 버리고요. 요걸 띄려고 그러면 또 이 친구가 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게 아주 이제 유명한 그 구두끈 이론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어떤 사람이 물웅덩이에 빠졌어요. 또 여기 이제 빠져 있는 거죠. 이게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웅덩이에서 나가려면은 밖에서 누가 꺼내줘야 되는데요. 여기 구두가 있거든요. 여기 구두끈이 있어요. 자기가 그 구두끈을 들면은 자기가 여기서 나갈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물웅덩이에서 아무리 자기 구두끈을 당겨보십시오. 물웅덩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지. 그게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나눠지지도 않고 아주 이상한 현상이 생기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입자이면서도 또 파동이고, 이 파동이라는 건 우리가 물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전자파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근데 이게 어떨 때는 파동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자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저희들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기라고 그러는데 조금 사실 내용이 조금 어려운 점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기에 관해서는 우선 여기까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신나는 여자들의 아름다운 잔치.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사치. 뷰티 전문 채널 메이티브이. 여러분 최근에 별 본 일이 있으십니까? 혹시 언제 별 봤는지 기억은 하고 사십니까? 앞으로 별 볼 일은 계십니까? 별을 보셔야 별 볼 일이 생기죠. 댁 근처에서 별 보시기가 힘드시면은 야외에 나가서 맑은 하늘에 얼마나 별이 아름다운지 넓은 우주 공간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한번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별이 가득 찬 우주 공간은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부터 한번 그림을 보면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기가 빅뱅의 시기라고 하면은 그 일기는 그때부터 10의 마이너스 43승 초, 이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짧은 시간입니다. 이때는 온도가 10의 32승 K, 이 정도가 되고요. 여기서 뭐 그 단계를 다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2기가 되면은 여기서 각종 입자가 탄생을 하게 되고, 제3기가 되면은 여기서 입자들로 이루어진 뜨거운 플라즈마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4기가 되면은 양성자가 탄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5기가 되면은 광자와 뉴트리노 국물, 양성자와 중성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00초입니다. 불과 빅뱅에서부터 100초 사이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100초에서 30분 사이에 여기서 이제 헬륨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30분에서 100만 년 사이에 원자가 형성이 되고 광자가 분리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제8기에 속하는데 빅뱅 이후 100만 년서부터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이때 생긴 현상들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다음 그림에서는 물질이 생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물질과 반물질이 서로 합쳐지면은 빛이 나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빛과 빛이 부딪히게 되면은 물질과 반물질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물질이 만들어지는 상황인데요. 지금 다음 그림은 아까 보이신 그 빅뱅의 과정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빅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지금 현재 여기 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 제8기의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가스 구름이 몰려다니다가 별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별이 별 중에 초신성이라고 하는 별이 폭발을 하게 되면은 질소, 산소, 철 등의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대개 생기는 과정이고요. 거기서 이제 약 46억 년 전에 그러니까 이때쯤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항성 간에, 그러니까 별들과 별들 사이에 그 먼지와 가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행성, 그러니까 떠돌이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지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떠돌이 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개 그 수명이 나이가 지금 한 45억 년, 6억 년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억 년이 지나서 약 40억 년 전에 유기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생명체죠. 그래서 이
생명체가 등장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원시 생명체에서 식물, 동물 그리고 인간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은 지금 현재 우주는 계속 팽창을 하고 있는데 계속 팽창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어느 적당한 순간에 계속 똑같은 크기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수축을 할 것인지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팽창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물리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유기체 또는 생명체의 등장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생명체의 등장을 과학계에서는 또 하나의 빅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주변을 살펴보시면은 생명체가 없는 지역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바람이라든지 뭐 물에 의해서 약간의 침식이 생기거나 이런 정도지만 일단 생명체가 등장하게 되면은 거기서는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화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간단히 좀 제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유기체에서 이게 이제 식물이 되고요, 동물이 되고 인간이 되는데요.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유기체하고 무기체하고는 굉장히 큰 변화고요. 여기서 이제 식물로 진화하고 동물로 진화하고 인간으로 진화하는데 이런 저희들이 아까 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그 생명체의 기를 저희들이 생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있다 없다. 생명체의 기운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 보통 물질을 있고 또 에너지 그것도 다 기라고 합니다만은 그것과 이 생명체의 기는 환영이 다르고요. 특히 이제 인간까지 진화해서는 또 이런 식물이나 동물과는 전혀 다른 한 차원 다른 그런 상태로 진화를 하게 된 건데요. 저희들이 보통 뭐 영이다, 이제 영적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그래서 과연 인간이 신의 상태에 얼마나 많이 접근했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 기들이 일반 기 또는 생명체의 기, 또 인간의 기는 그것과 또 한 차원 다른 그런 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인간의 여러 가지 인간의 기의 작용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일을 일으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주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보시면 아주 맑은 날 불빛이 없는 곳에서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약 6,000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우주 공간에는 별이 몇 개나 있을까요? 억개요? 10억 개? 저희들이 이제 보통 우주 하면은 넓은 공간을 전부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별의 하나의 집단. 그래서 요새는 그걸 은하라고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별의 집단을 우리가 은하라고 그러는데 대개 평균적으로 하나의 은하에는 약 1,000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성이요. 떠돌이별 빼놓고. 태양이 1,000억 개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은하 우주에도 약 1,000억 개의 별이 있는데 우리 은하의 직경은 약 10만 광년, 그러니까 빛이 10만 년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은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무리를 지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십 개의 우주가 모여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은하군이라고 합니다. 은하군. 그 다음에 수천 개의 우주가 모여 있는 것을 은하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은하단들이 또 모여 있는 것들을 초은하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초은하단들이 모여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우주에는 은하가 몇 개가 있느냐? 그것도 은하만 한 1,000억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별은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제 능력으로는 그걸 셀 수가 없는데요.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의 별이 있는데, 요게 이제 우주의 진화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 단계가 이제 쿼크와 전자, 뉴트리노. 여기서 이제 핵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원자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물질이 만들어지고요. 여기 별이 만들어지는 거 아까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은하가 이루어지고요. 그 은하들이 모여서 우주 공간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은 은하단 안에 은하들을 나타낸 건데요. 이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막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보시면은 뭐 방향도 없이 막 이쪽으로도 움직이고 또 일루도 움직이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충돌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은하단과 은하단들은 서로 충돌을 하는데 은하단 속에 있는 그 별들이 하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은하단들끼리 충돌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그 안에 있는 별들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제 그 하나의 은하단이 다른 은하단에 흡수되고 하는 경우는 물론 있겠죠. 이게 지금 이 그림은 10억 광년의 크기, 그러니까 은하단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거의 뭐 별들이 은하조차도 잘 보이지 않다시피 하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넓은 크기, 그러니까 약 10의 25승 메타 정도가 됩니다. 요것은 그거보다 이제 약 4승이 내려온 10의 21승 메타, 약 10만 광년 정도 되는데요. 이거 하나의 은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은하가 이제 이 정도 크기고요. 요거는 1000억 킬로미터 정도 단위로 본 건데요. 요것이 이제 지금 저희들이 속해 있는 태양계입니다. 요것은 100만 킬로미터 단위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요것은 지구와 달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달. 그러니까 그 우주 속에 하나의 은하 속에 또 하나의 태양계 속에 또 하나의 별, 이게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0,000km 단위 크기로 지구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게 이제 10km 규모로 보신 건데요. 지구상에 있는 한 도시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m 크기로 본 건데요. 공원에 나와 있는 한 가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1cm 단위인데요. 거기 누워있는 그 아저씨의 손등에 있는 세포입니다. 이게. 요건 10미크론인데요. 하나의 세포입니다. 이게 백혈구 세포인데요. 이게 10미크론.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5승 메타가 되겠죠. 요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전자입니다. 요게 100옹스트롬, 이게 10의 마이너스 8승 메타 정도가 되겠죠. DNA의 모습입니다. 요것은 그거보다도 또 5승을 줄인 요건 이제 원자핵 정도의 크기가 되는 거죠. 0.1페르미, 이게 10의 마이너스 16승 메타인데요. 지금 현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소의 크기입니다. 이 이하는 이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한계 되겠죠. 이것이 지금 우주의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이트홀과 블랙홀. 그래서 여기가 지금 화이트홀인데요. 여기서 모든 시간이 시작되고 물질이 여기서 흐릅니다. 시작됩니다. 탄생해서 이렇게 흐르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의 끝 해서 블랙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지만 여기가 이제 신의 경계다. 그래서 물질이 화이트홀에서 나와가지고 블랙홀로 들어가고 또 새로운 물질이 탄생이 되고 하는 것이 우주의 구조라고 현대 물리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블랙홀과 화이트 부분만을 확대해 놓은 것인데 젊은 우주가 생기는 거죠. 밖으로 이게 나가고 하면서 이제 생기고 이것이 돌아서 다시 넓은 우주로 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소위 시간과 공간의 문제입니다. 흔히 이제 저희들이 빅뱅을 얘기하면은 그럼 빅뱅 이전은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게 빅뱅 이전에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전후가 없어요. 전도 없고 후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지금 팽창하고 있다는데 우주가, 그럼 팽창하는 우주 밖에는 뭐가 있냐? 그거는 밖이라는 것은 안이 있어야 밖이 있고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간도 빅뱅에서 생겼거든요. 공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시간은 항상 일정한 속도로 흐르고 공간은 항상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공은 같이 붙어 다닙니다. 시간과 공간은. 그리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항상 일정하게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공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느끼는 거지 사실 여러분들 시간은 한순간밖에 없어요. 그죠?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 순간밖에 없죠. 그리고 공간도 여기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좀 사실은 조금 어려운 개념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리고 이 공간이나 시간이 여러분들 아인슈타인 아마 그거 들으셨을 거예요. 우주여행을 하다 보면은 갔다 오니까 여기 뭐 다 가족들 다 늙어서 죽고 손자가 있더라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속도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시간이 또는 공간이 확장도 하고 수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우주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경계가 없으나 유한하다. 그러니까 2차원 속의 3차원 세계다. 여러분 그 공의 표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발을 해가지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끝이 안 납니다. 그죠? 이 공의 표면을 생각하시면은. 그렇지만은 그게 크기가 무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인슈타인이 생각하는 그런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븐 호킹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븐 호킹이 생각하는 그 우주의 세계는 11차원으로 되어 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스티븐 호킹의 기사가 난 건데 우주 만물은 4차원막에 갇혀 있다. 그 다음에 4차원 세계 밖 7차원 우주다. 그래서 합해서 이게 11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우주는 11차원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3차원밖에 아니고 4차원 뒤는 이제 가려져 있다.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우주는 홀로그램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것이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이 홀로그램인데요. 이게 이제 홀로그램 필름입니다. 말하자면은. 근데 다른 필름하고 다른 게 다른 필름은 그림의 영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파도 같은 무늬, 물결 무늬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비춰지면은 입체 영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근데 우주는 이런 홀로그램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홀로그램의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걸 반으로 짜게면은 다른 영상은 이 필름을 반으로 자르면은 그림이 반쪽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젊었을 때 어떻게 이제 이성 간에 데이트를 하다가 이제 사진을 같이 찍는데요. 근데 데이트 상대하고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그 사진을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진 찍은 게 몇 장 없으니까 버리긴 아깝고 그렇다고 다른 남자 또는 다른 여자하고 찍은 사진을 그냥 가져가기는 좀 곤란하니까 반을 잘라서 이제 자기 상대방 쪽은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 것만 가져가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홀로그램 영상을 가지고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걸 반 잘라가지고 갔다가는 이 반만 가지고도 전체가 다 나옵니다. 그림이. 단지 밝기가 해상도가 반으로 줄어들 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리 조그만 조각이라도 전체 영상을 다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밝기만 흐리다 그런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저를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이 빅뱅에서부터 만들어진 물질이고 지금까지 같이 존재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 안에 또는 아무리 작은 먼지 하나라도 빅뱅서부터 지금까지의 우주 전체에 대한 정보가 다 담겨 있다는 얘기죠. 다 알 수 있고 서로 연결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비국지성이고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이 물고기 따로 저 물고기 따로 뭐 수초 따로 이게 전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서로 다 연결돼 있다. 이제 그런 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비국지성이고 초공간성이다. 그러니까 서로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아주 멀리 떨어진 어떤 일들도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것이 이제 그 홀로그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재밌는 그 얘기가 있는데 그 일본의 어느 관광지에 그 원숭이가 있는데요. 이 원숭이가 자연 속에서는 먹을 게 모자라 가지고 인공적으로 이제 고구마를 갖다가 던져주는데요. 근데 이게 뭐 던져주면 흙도 묻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 이제 잘못돼 가지고 고구마가 물속으로 떨어졌는데 원숭이가 먹어보니까 이 고구마가 맛있더란 말이죠. 그냥 흙이 묻은 것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씻어 먹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섬에 있는 원숭이들은 다 고구마 씻어 먹더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섬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기 있는 그 원숭이조차도 다 이게 고구마 씻어 먹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정보가 서로 이렇게 공간을 초월해서 전달이 될 수 있다. 이제 뭐 그런 게 설명이다. 그리고 이제 토션 필드라는 것은 그런 정보의 전달이 지금까지 밝혀진 어떤 방법으로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제3의 힘, 또 제5의 힘 또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제 토션 필드를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아직 물리적으로 밝혀진 바는 아닙니다. 또는 우주는 프랙탈 구조다. 그래서 부분 속에 전체가 있다. 아까 그 우주 사진 보셨지만 이 우주의 모습이 은하단의 모습이나 또는 태양계의 모습이나 또는 그 속에 달의 모습이나 또는 원자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분 속에 전체가 있고 또 그 조그만 또 부분 속에 또 전체가 들어가고 그보다 더 작은 속에도 또 전체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 전체와 부분이 이렇게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내 속에는 우주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나타낸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주 자체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엔트로피 법칙은 이 공간에서는 무질서의 양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자꾸 시간이 갈수록 무질서해져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주는 이런 그 구름 먼지 속에서 이러한 우주가 만들어집니다. 별의 집단이 만들어지고 이것은 무질서해지는 게 아니라 질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우주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 전자파를 나타내는 건데 이거 굉장히 파장이 짧은 것부터 파장이 긴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건 전파고 여기 이제 감마선, 뭐 X선 이렇게 되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는 아주 조그만 세계입니다. 요만한 그 좁은 영역의 가시광선.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사물을 볼 수가 있고 나머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전자파들이 파장이 다른 것들이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시간에 똑같이 공존할 수 있다. 이것이 우주의 형태다. 이제 그런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 천부경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이것은 하나만 가지고도 책이 몇 권씩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이 우리나라의 최고 경전인 천부경 속에는 이런 우주의 생성서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원리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은 언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신과학이란 무엇인가, 또 기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지금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지루해지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는 현대 인류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